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인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여러 케이스들의 시리즈를 좀 한번 모아봤는데요. 제가 일전에 치근단 절제술의 수술 방법, 과정, 그리고 실제 영상을 미세 현미 영상에서 찍어서 올린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치근단 절제술. 이 치근단 절제술은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미세 현미경 하에서 해야 결과가 훨씬 좋다. 왜냐하면 맨눈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치아예요. 기로에. 이 기로라는 게 뭐냐면 발치약을 하느냐 마느냐, 치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최선이 맨눈보다는 미세 현미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세 현미경 동영상이나 미세 현미경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른 컨텐츠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이게 왜 맨눈이 아니고 미세 현미경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 맨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미세 현미경으로 25배, 20배 이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있고요. 치과 의사가 감으로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어떤 치과 의사한테 기로에 서 있는 치아의 치료를 맡기실지는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과거에 그런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겠지만, 이 치근단 염증이라는 건 신경관 내부에서부터 뭔가 세균이 나와서 이렇게 뼈를 녹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염증은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 전에 재신경 치료로 될 수 있으면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재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만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잇몸을 열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염증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고, 치아 뿌리에 3mm를 삭제하고 3mm를 MTA로 채워 넣는 과정이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몇 달 후에 이렇게 뼈로 차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이 돼야 완벽하게 치근단 절제술이 성공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고름이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낭성 구조기 때문에 염증이 워낙 크고, 이제 이 염증을 긁어내고 이 뿌리끝 잘라내고 틀어막는 이런 술식을 진행을 하는 게 치근단 절제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름이 여기 잡혀 있었고, 이것도 이거를 잘라내고 이렇게 틀어막는 치근단 절제술로 치료를 해드린 케이스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뼈가 차 올라온 것까지 관찰이 된 케이스인데, 이것도 뿌리를 잘라내고 여기를 갖다 틀어막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원래 뼈가 없었는데 뼈가 다 하얗게 차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브릿지가 워낙 길게 돼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브릿지를 또 뜯어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신경 치료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치근단 절제술로 간 케이스인데, 웬만하면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재신경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 환자분은 위에서부터 하는 신경치료가 불가능했어요. 여기에 보면 석회화가 너무 심해서 신경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못 찾았고, 그래서 이제 뿌리 끝으로 접근하는 치근단 절제술로 한 거예요. 솔직히 이런 윗니 같은 경우에는 위 앞니는 치근단 절제술이 그래도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하지만 아래 앞니는 치근단 절제술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는 술자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아래 앞니는 특히 더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뿌리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이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전부 보면은 염증이 이렇게 치아 머리보다 더 큰 염증을 갖다가 이쪽에 신경관 이쪽 하나, 입천장 쪽에 하나, 이 두 개를 갖다 따로따로 치료를 한 케이스고, 뼈가 다 뭐 이렇게 차 올라오고 상악동 공간도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상악동이랑 근접해 있는 경우도 치근단 절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받아야 된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신경치료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너무 이렇게 큰 경우, 그리고 염증이 낭성 구조인 경우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고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진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뽑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도 이 낭성 구조 염증을 제거하고 뼈 이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예후가 좋은 것들인데, 이 환자분도 살렸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치근단 절제술 치료 전후인데 아까 똑같은 케이스네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신경치료나 재신경치료 아니면 뭐 재치료가 어렵다고 할 때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임플란트를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싼 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병원을 먼저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의 치아를 좀 더 지키는데 본인의 치아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시고, 그 치아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를 찾으신다고 하시면 주변에 꼭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 근처에 믿을 수 있는 주치의를 한 명씩은 꼭 갖고 계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지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